안녕하세요. 예, 자, 앞에 그 아모레퍼시픽 그 주가 분석 방법을 올렸는데요. 그, 그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그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다시 그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거나 그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 가격의 변화가 있을 때 매매 입체 분석을 통해서 일자별 동향을 보면서 매매 주체가 누구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냐를 분석하는 거는 아까 확인을 했죠. 2월 10일 날 117만 3천 주가 거래가 됐을 때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샀다. 자, 요런 게 있는데 요때 그냥 요거만 보지 마시고 뉴스를 반드시 살펴보는 그 습성을 기르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면 HTS 네이버 검색을 들어가 가지고 뉴스 분석을 해도 좋으시고요. 아니면은 그 HTS 상에서도 이 시황 리서치를 누르면 뉴스 종합이 있거든요. 뉴스 종합을 누르면은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뭐 아모레퍼시픽을 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검색 그 기록이 있다면은 이걸 누르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아모레퍼시픽에 관한 뉴스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리면서 한번 쭉 보죠.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 뭐 뉴스 리포트 브리핑이 하나 있네요. 아모레퍼시픽 한번 눌러보죠. 자, 대신증권에서 올린 거네요. 대신증권 아모레퍼시픽 방향성은 확인 결과로 보여줄 때. 자, 뭐 이 말은 2월 24일자 올렸으면은 여기 좀 상승할 때네요. 그러면은 좀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얘기는 뭐 어느 정도 요 앞에서 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승의 방향성을 읽었다라는 말인데 결과로 보여줘라. 뭐 그러한 얘기를 적은 듯해요. 자, 그런데 신규 리포트를 발행했다는 목표가 19만 원을 내렸다는 거죠. 이게 조금 한 1, 2주 전에 쓴 리포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 언저리에서. 자, 벌써 19만 원을 찍고 내려왔죠. 자, 목표가를 이렇게 낮췄는데 여기 내용들 뭐 쭉 읽어보면 역시 뭐 중국 이니스프리 매출액 뭐 이렇게 나오죠. 감소해서 그렇다. 뭐 그렇게 해서 좀 낮게 목표가를 낮게 보는 건데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면이 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가 그 단기적인 박스권이 이러니까 단기적으로 19만 원을 목표가로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동의를 하겠어요. 사실 앞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 9월 이후로 보면은 지금까지 작년 9월 이후로 19만 원을 넘지 못하고 내려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19만 원을 목표가로 정한다. 17만 원, 15만 원, 뭐 14만 원대 여기서 19만 원 목표가로 정한다. 뭐 타당한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19만 원을 찍고 내려오고 지금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를 내다볼 때 너무 너무 단기적으로 잡았죠. 좀 길게 보면은 뭐 한 22만 원, 24만 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좀 너무 짧게 본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맞는 거는 아니죠. 물론 뭐 그 사람네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뭐 분석하는데 훨씬 유리하겠지만 뭐 반드시 그분들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한번 쭉 또 내려보죠. 무슨 또 특별한 뉴스가 들어오는 게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보죠. 뭐 하나가 있는 것 같던데. 아,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예. 23일 날, 아까는 24일 날, 23일 날, 이 하나금융 투자 보고서가 있네요. 아까는 대신증권 보고서고, 하루 차이로 신문에 올라온 건데요. 하나금융 투자, 지난 4분기 아모레 시장 기대치, 지난 4분기는 작년 4분기 말하는 거죠. 2021년 4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설화수, 실전 반전 열세될 것. 설화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얘기고요. 2분기 이후 높은 실적 모멘텀 기대. 2분기라는 것은 이제 1분기는 3월까지, 2분기는 6월까지니까 6월 이후에 7월 이후부터는
뭐 높은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설화수를 중심으로 실적 트렌드가 이루어질 거라는 보죠. 목표 주가가 22만, 기존에 22만 원을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4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자, 이분은 또 아까 대신증권 애널리스트하고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자, 뭐 여기는 뭐 실적 쭉 내 뭐 여러 가지 뭐 설화수 성장 뭐 이런 게 있죠. 쭉 뭐 나중에 차근차근 그 읽어봐 주시고요. 아무튼 뭐 내용은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뉴스 이런 특별한 그 차트상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날은 왜 그런가 한번 뉴스 검색을 해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2월 10일 아까 요 거래량이 급등한 날이 2월 10일이죠. 2월 10일을 한번 쭉 올려보죠. 무슨 뉴스가 있었나? 아마 뭐 포스트 코로나 중국 관련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뭐 아모레퍼시픽 그 종목의 특징이 빤하니까요. 자, 뭐 초보 투자자분들 오래 하시다 보면은 다 그런 감들이 다 오게 돼요. 그 대신에 열심히 자꾸 이러한 습성을 들여야죠. 자꾸 검색을 하고 분석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2월 10일 날 이날입니다. 장대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가격도 9%가 올랐던 날. 자, 여기 하나 관련된 게 있네요. 자, 역시 중국 중방역 빗장 풀리나 화장품주 반등 시점 뭐 그 얘기죠. 자, 올림픽 이후에 리오프닝 가능성 다시 오픈한다는 얘기죠. 중국 소비 개선 기대감 모락모락 화장품 등 실적 숨통 트일 것 증권사들 저가 매수 기회 아모레퍼시픽 9.17% 급등 뭐 내용이 자, 화장품주에 대해서 애널리스트의 평가가 상당 기간 부정적이었다. 자, 코로나 역시 코로나19 얘기죠. 뭐 면세점 판매가 부진했고 주력 시장인 중국 내 판매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화장품은 중국이 주력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뭐 그렇게 쭉 뭐 얘기를 하면은 이런 화장품이 2월부터 반등을 했다는 얘기고 뭐 이렇게 자 중국 소비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러한 기대가 있다는 거고. 자, 뭐 그 얘기입니다. 쭉 나중에 시간은 중국적으로 성공적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1명 전화도 자체 자, 이동 제한은 화장품의 주 악재다. 이렇게 이동 제한을 하면은 악재라는 거죠. 근데 동계올림픽이 끝나니까 2월 말 계기로 뭐 여러 가지 내수 경기 부담 등으로 이제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죠. 뭐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킨 그 주체 세력이 누구냐를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뉴스 검색도 거기에 따른 왜 그랬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뉴스 검색을 해야 되는 거죠. 네이버 검색을 하시든 여기에 그 HTS상의 시황 리서치를 보시든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데도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블로그 같은 것도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면은 증권 투자할 때 그 격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정부 정책에 역행하지 말아라 그렇거든요. 정부 정책에 역행하지 말아라. 정부에서 뭐 하지 말라 하는데 이제 그러한 주식을 싸다고 많이 내려갔다고 예, 사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뭐 환경 개선에 방해되는 거를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 그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은 빨리 아무리 뭐 그걸 좋다 아니면 손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아이템은 종목은 팔고 나오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뭐 보시듯이 봤잖아요. 여기 사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정치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니까 예, 어떤 물론 그 경제적인 요소가 아닌 정치적인 요인으로 예, 주가가 변동할 때는 그 회복력이 빨라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강력할 때 어떤 아주 중대한 내용일 때는 틀리죠. 자, 전쟁 같은 그러니까 심각한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국지전이라든가 뭐 단발적인 게 아니고 어떤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여파가 오래 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는 그 강력한 보복을 했거든요. 그
그 롯데쇼핑이 심양에 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짓던 건물마저도 다 포기하고 제가 뭐 숫자를 다 잊어버렸는데 아마 조 단위 손해를 봤을 거예요. 롯데쇼핑이 그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서 그 지출한 돈이요. 그런 걸 다 소비할 정도로 그렇게 이 정치적인 강력한 정치적인 그 정책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때 들어가신 분들 40만 원짜리 35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5년여의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겠죠. 근데 단지 이제 이 사드 문제가 이제 뭐 사드 문제는 이제 좀 한 5년 지나면서 이제 이슈가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주가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후에 이러한 기간들은 뭐 사드와 관계없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한 거죠. 근데 코로나가 또 어떤 안정기미에 들어가면서 올라선 거고 다시 또 델타 바이러스 하면서 내려간 거고 뭐 이러한 그 환경적인 요인도 주가에 잘 융합을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하는 그러한 연습을 자주 하시는 게 주식 투자하는데 좋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모레퍼시픽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종목 이거를 뭐 여기에 그 꽂히지 마십시오. 그 종목이라는 건 맞습니다. 지금 뭐 2021년도 기준으로 그 코스피 시장에 824개, 코스닥 시장에 1532개, 합쳐서 2356개가 상장돼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자, 2400개 가까운 종목이 있으니까 뭐 한두 종목, 저 종목 안 사면 안 될 것 같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자, 냉정하게 종목을 바라보시고 물론 지금같이 뭐 나쁘다는 또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더 좋은 종목이 있느냐를 자꾸 살피고 어느 게 최선인가 어느 게 차선인가 뭐 최소한 10개 종목을 투자하기 전에 한 10개 종목을 선별을 해가지고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나을 것인가를 냉정히 다시 판단을 해보고 그 선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